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콧배스 동반자 웨딩에서 필리핀 이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오셔서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필리핀에 오셔서 이제 사시고자 하는 경우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해서 필리핀에 와서 이 혼자 사시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혼을 했거나, 물론 자녀들은 이제 다 성장을 했죠. 그런 분들은. 이런 부류가 이제 한 집단이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이미 이제 한국서 필리핀 오가면서 필리핀 여자들과 이제 어떤 관계를 맺어서 이제 아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뭐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크게 둘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제 세상 경험이 이제 풍부하죠. 그런 분들이. 그리고 이제 필리핀을 또 수없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필리핀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도 필리핀 여자와 이제 만나서 아기를 낳죠. 아기를. 이미 아기를 낳아서 이제 아기가 성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이가 대부분 60이 넘으셨거나 50대 후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 어린 여자와 같이 살기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은퇴를 했다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직장, 좋은 직장이죠. 연금도 나오고 할 만한 좋은 직장을 다녔거나 아니면 공직에 있었거나 했기 때문에 60이 넘은 분들이 뭐 26살 먹은 여자를 들고 거기다 또 애까지 낳아서 같이 살기는 한국이란 사회가 이렇게 녹록하게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데려가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또 내 자식이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내 새끼인데 키워야지,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걱정들을 하죠. 그러면서 또 여자들 이야기는 또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여자들 이야기는.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 여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눈으로 봤기 때문에 뭐 철저하게 믿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런 생각들은 또 안 하십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의 현직 부장급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와서 뭐 억대씩 사기를 당하고, 필리핀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은 다 6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필리핀 여자애들, 20대 여자애들하고 아기를 낳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여자 충실하다. 그리고 부모들도 다 만나봤는데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곧대로 듣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사실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것은 뭐 한국 사람이 전부 다가 그렇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죠.
자기 편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가서 그렇게 삽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그런데 제가 국제 결혼을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맞선을 보거나 뭐 이렇게 일반적인 국제 결혼 업체처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 결혼 업체에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저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도 사실은 요구하는 거는 일반적인 국제 결혼 업체나 저희한테는 똑같습니다. 젊은 여자 있냐, 어린 여자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선생님이 나이가 50인데 지금 이제 20대 여자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30년 차이가 난다고 치고, 그럼 당신 지금 50이니까 선생님께서 80 먹은 여자 할머니는 그렇다고 치고 70 먹은 할머니하고 오늘부터 하루 며칠만 잡아보십시오. 섹스도 하고. 그럼 막 펄펄 뜁니다. 막 뭐 부들부들 떨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미쳤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50이 먹고 세상 살 만큼 산 남자도 나이 먹은 여자와 섹스를 하려면 부들부들 떱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살 먹은 여자가 50살 먹은 남자 50살 먹은 남자하고 막 섹스를 합니다. 그리고 50살 먹은 남자 대머리를 만지면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런 거죠. 한국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걔네들 얘기하는 거 이제 들어보면은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20살 먹은 여자, 솔직히 애들이죠 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 당사자도 아니라고 좋은 여자라고 하지만 좋은 여자가 절대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집 여자애들이니까 나이 50 먹은 대머리 까진 사람한테 저 새끼 진짜 무지 밝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번역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이미 50 먹은 남자와 한두 번 섹스를 한 게 아니라 일상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에 가는 아주 가난한 여자, 못 배운 여자라고 해도 20살 먹은 여자애한테 50 먹은 남자하고 같이 자라고 보십시오. 부들부들 떱니다. 똑같이. 아까 그 50 먹은 남자가 70 먹은 할머니하고 섹스하라면 부들부들 떠는 것처럼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운 20살짜리 여자라도 부들부들 떱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그런데 60이 넘은 분들이 20대 여자하고 필리핀에 와서 뭐 만나게 된 경위는 저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뻔한 거니까요. 누가 소개시켜줬든지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만났든지 또 아니면은 뭐 어디 가서 뭐 어떤 일하는 애들을 뭐 엮었다든지 뭐 그런 게 전부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면은 필리핀에 오면은 레스토랑이 많습니다. 필리핀의 레스토랑은 주식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아니면은 일반 깐텐이나 뭐 싸구려 이런 데서 일하는 당일치기로 일당 받아가면서 일하는 여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 시골에 있는 리조트 이런 데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 거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일단 술집에서 안 만났으니까 좋은 여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관방에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여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야, 필리핀의 집이 얼마다. 알아보니까 막 다 그렇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 저도
뭐 물건을 사러 가게 되면은 절대로 제가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외국 사람 얼굴 탁 들이대는 그 순간 몇 배를 부릅니다,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절대로 누굴 보내서 가격을 물어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이 돼가지고 그 정도 노하우가 있을 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자기가 뭐 필리핀 말을 못하고 영어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물어보겠죠. 그 여자 주변 사람이겠죠. 뻔하죠, 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노후 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이제 연금이 있으니까 다달이 나온다 이겁니다. 다달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 뭐 몇 달치 뛰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여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애도 낳습니다. 뭐 자기의 틀림없습니다. 유전자 검사해도. 그런 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자애가 자꾸 돈을 뜯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집니다. 몇 달치 날렸다고 그걸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 거를.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은 필리핀에 못 들어옵니다. 가만 안 있죠. 절대로. 그런 생활을 좀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아주 우습게 보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입니다. 가장 최근에 엊그저께 한국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세부에서 총에 8발 총 맞고 죽은 20대 청년이 필리핀 경찰이 범인을 잡았다 이겁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까 범인이 한다는 얘기가 20살 먹은 남자가 자기 애인과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쏴 죽였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 사람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 이미 그때 세부 경찰 책임자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돈을 찾은 영수증에 지금 총을 쏴서 죽인 사람하고 같이 찾은 그런 내역이 있다. 마약 대금이다. 그리고 총을 쏴서 죽인 사람은 마약 공급업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8발을 쏴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경찰하고 딜을 합니다. 돈을 주는 거죠, 당연히. 자수를 하든지 잡히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되, 마약은 빼고 저놈이 내 여자친구하고 놀아놨다고 해서 내가 격분해서 쏜 걸로 하자. 그렇게 말을 맞추고 잡혀가는 겁니다. 가령 마약을 팔았는데 이 새끼 돈을 안 줘서 쏴 죽였다. 이렇게 되면 아주 못 나옵니다. 마약도 그런 사람은 공급업자입니다. 마약을 사서 피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 딜러입니다. 그런데다가 마약 대금으로 사람, 외국 사람을 쏴 주겠습니다. 그것도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못 나오죠. 그런데 그런 거 다 빼고 내 여자친구하고 놀아나서 쏴 죽였다. 이러면은 정상 참작이 됩니다. 필리핀은. 또 그렇게 하면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자는 왜 안 죽였습니까? 같이 있었는데. 남자만 죽입니까? 그런 거를 앞뒤도 안 따져보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게 한국 언론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편한 대로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서 돈을 뺏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1,000만 원을 노려가지고 500만 원밖에 못 뺏었다. 그래도 500만 원 남은 겁니다.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낼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또 오니까 뒤에 다른 사람 옆에 또 있으니까. 못 뺏은 사람 거 가지고 뭐 격분해가지고 거기다 막 화풀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다음 순서 빨리빨리 해나가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필리핀 사람들은 머리를 못 따라가면서 자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가지고 필리핀 생활을 막 결정을 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두환 시절에 그런 시절에 그 소수 시퍼렀던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거지가 돼가지고 있는 경우가 필리핀에는 허다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잘났습니다. 한때 뭐 서울 장안에 어디 나가면은 검사들도 꼼짝 못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관장들도 꼼짝 못하고 그런 위세를 떨치던 사람들이라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 말을. 다 잘난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데 와가지고 필리핀의 생거지들, 생양아치들한테 뒤통수 맞아가지고 알거지 돼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아마 제가 지금은 이게 마닐라 시내를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연금도 뺏어 먹는 그런 수법을 개발해내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필리핀은 옛날부터 미국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필리핀에 온 겁니다. 옛날에 미국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쳐가지고 텐트를 치고 있었고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줄 서주는 게 하루에 일당이 10만 원씩 받고 막 줄을 서주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 정도로 힘든 시절에 미국을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필리핀에 온 겁니다. 범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돈을 다 털리는 겁니다. 필리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범죄자를 털어먹는 게 필리핀 사람들이죠. 가장 최근에도 물론 필리핀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면 그 돈은 다 필리핀 사람들 몫이 되는 겁니다. 100%.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막하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다면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다단계 사기를 쳐가지고 150억인가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은 카지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기를 뭐 150억을 쳐도 세대가리는 세대가리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와준다 해가지고 그 바깥으로 불러내서 셋 다 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장 뺏어가지고 그 사람만 지금 돈 가진 사람만 필리핀의 형무소에 있는 겁니다. 필리핀 경찰들이 절대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150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을 많은 없는 사람들의 150억을 사기를 당한 겁니다. 세 사람이 그 돈을 갖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한테 의뢰해가지고 셋 다 골로 간 거죠. 그리고 그 쏴 죽인 사람 실제로 총을 쏘거나 이런 사람은 지금 한국 붙들려 들어가가지고 지금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갖고 지금 사주를 했던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필리핀 경찰서에 아주 뭐 필리핀의 유치장이라는 곳은 돈만 있으면은 유치장 안에 사우나도 있습니다. 섹스도 합니다. 유치장 안에서. 마약도 합니다. 다 합니다. 나가지만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서 그 사람을 보내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내죠.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경찰들이. 필리핀이 이 정도 되는 나라라는 걸 모르고 자기 잘난 척만 하고 결국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연금을 빼먹는 방법도 연구를 할 겁니다.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필리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과거에는 한국은 열심히 일만 하면 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모아서 잘 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학계, 정계, 뭐 경제계 모든 분야에서 지금은 머리를 써서 사기를 치는 게
정당화돼 있는 거죠. 정당화. 무슨 논문을 베낀다 이런 거는 기본이죠. 지금은 하다못해 대통령도 유엔에 제출하는 그 보고서하고 한국 국민한테 발표하는 보고서하고 다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번역을 틀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 지금 사기를 치지 않으면은 존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종말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10년이 지난 후에 한국은 다릅니다. 10년 전에 한국하고 지금 보십시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은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기 수법을 개발해내는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필리핀 여자를 만나고 돈을 많이 뜯겼다 이겁니다. 근데 카카오톡을 다 한국에서 하는 겁니다. 여자들이. 한국 아이피가 탁탁 찍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여자는 다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국 어디서 만나자. 남자가 갑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기다렸다. 그 여자 금방 갔다. 이런 식으로 또 해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을 해봐야 돈을 모을 수가 없고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다니는 사람도 카지노를 다닙니다. 지금은. 이런 불황에는 카지노 같은 데가 잘 됩니다. 필리핀 카지노다 누가 먹여 살립니까 지금? 한국 재벌들이 와서 합니까? 전부 다 한국 서민보다 좀 나은 그냥 지금 다니면서 그 밥벌이 정도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학생들이 학비까지 갖고 와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세상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똑똑한 척 하고 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털리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만 한국서 내놓으라 했던 군 출신이죠. 군 출신. 세도가 방방했던 부대장했던 사람이 지금 앙헬레스에서 힙발이 합니다. 힙발이. 나이가 60대 중반이 넘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다 털린 거죠. 다 털린 겁니다. 결국은 누가 피해자입니까?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이주라는 거를 함부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귀동량을 듣고 뭐 인터넷에서 만나가지고 150억 뺏기고 세 사람 목숨 날라간 겁니다. 저희 카페 옛날에 전성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고 물어보고 카페 안에서 저도 모르게 1억 5천인가 얼마 사기 사건이 일어난 적도 있었답니다. 저는 카페직인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로 저는 지금 저희 카페는 글을 못 쓰게 합니다. 자유 게시판 뭐 그러니까 각 그 방의 게시판 이외에는 글을 못 쓰게 합니다. 일체. 그래도 장난을 칩니다. 어저껜가 그저껜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카페 글 좀 내려주십시오. 경찰에 고발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어떤 회원 하나가 다른 카페에서 글을 올려놓고 그걸 복사에다가 퍼다가 날렸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입한 날짜는 그 날짜랍니다. 카페에.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결혼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하도 빈발하기 때문에 또 잘못했다. 그러면은 또 뭐 명예훼손이다, 사이버, 뭐 인터넷 명예훼손 이런 것들은 아주 무조건 그건 벌금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글을 못 쓰게 하고 뭐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내려버립니다. 뭐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심을 하고 살아야지만 사는 게 요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하고 달리 나이 드신 분들이 귀동냥으로 아니면 눈동냥으로 이렇게 알아들은
어설픈 지식을 가지고 딱 결정 지어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하고 액션을 하는 거죠. 딱 결정 지어서 행동을 해가지고 그 뒷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뒷감당은 못할 정도까지는 그래도 좋은 겁니다. 이제 그게 뒷감당을 못해서 넘어가 버리면은 정말 이제 막 패가 망신을 하게 됩니다.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막 와서 사시지 마시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자동차 구매에 대한 이런 방송을 올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듣고 아, 이렇게 싼 차도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차를 산다고 합니다. 나도 차를 고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고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배터리 가게 주인 정도 실력이 최소한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왜냐하면은 속이려고 드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속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어설프게 또 들어가지고 현지에 와서 막 3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사는 거죠. 못 쓰는 차죠.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 실력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가끔 속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속이려고 드는 놈들은 저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몇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사이에 뭘 하나 바꿔놨습니다. 그렇게까지 속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뭘 했다가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또 고칩니다. 계속 돈 들어가는 거죠. 그런 머리를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하든 필리핀에서 사시려면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야지 피해를 안 봅니다. 그런데 비스무리하게 알아갖고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필리핀 생활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이라는 것이 대부분 못 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 꼭 탓을 하기보다는 필리핀 사람들 생활 자체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는 살지만 오늘 애를 낳습니다. 병원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훔쳐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생활에 여유가 없는 정도만 필리핀 사람들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하루에 100배소씩이라도 모아놓거나 그러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는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왜 댕기 걸려서 많이 죽는지 아십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그 몇천 페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아시고 무조건 뭐 필리핀에 와서 귀동냥, 눈동냥 드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마구제비로 뭐 행동을 해가지고 뭐 애까지 낳고 아니면 뭐 집까지 사주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거든요. 얼마나 그게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것이. 그런 짓을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컨설팅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시고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